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혈압 재봤는데 숫자가 평소보다 훨씬 올라간 적 있으십니까? 그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 오늘 제대로 운동했구나.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운동하고 혈압이 오른다는 게 몸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버티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운동하고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평소 멀쩡하던 분들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일입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사람들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의사입니다. 특히 나는 운동 열심히 해서 괜찮다고 믿던 분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장면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제 외래에 김성호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집에만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운동을 바꾸고 석 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얼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밤에 다리 쥐 나던 것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다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3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나를 살리는지 위험하게 만드는지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 들이지 않고 집과 동네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병원 관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오늘 이후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60대 이후에는 운동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가장 먼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고 땀도 흘리고 숨도 찬데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는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몸으로 했느냐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하루 무리하면 며칠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전 기억을 붙잡고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아니라 운동을 잘못해서 문제를 만든 분들입니다. 박영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세였고 평생 회사 다니면서 건강 하나는 자신 있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빠르게 걷고 가끔은 뛰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 혈압을 쟀는데 숫자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박영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오셨고 심장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큰일은 피했지만 박영준 씨는 그날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숫자가 경고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운동 후 혈압이 오르는 건 몸이 단련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운동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을 때 심장은 말랑말랑한 풍선 같았습니다. 피가 들어오면 잘 늘어났다가 힘차게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은 이제 딱딱해져 있습니다. 빨리 뛰라고 하면 뛰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버거운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혈관 안의 압력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견디지 못하고 어지럼, 가슴 답답함, 심하면 쓰러짐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땀이 아니라 말이 되는지, 거리보다 몸의 느낌이 편한지,
남들보다 빨리 가는지가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내용은 하지 말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서 듣지 않기 위해 미리 집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운동입니다. 바로 숨이 차오를 때까지 하는 걷기나 달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숨이 안 차면 운동이 아니지. 땀이 나야 효과가 있지. 이 말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힘을 주면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무리하면 바로 고장이 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다는 건 몸속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운동 잘하고 있다는 신호로 착각합니다. 병원에서 쓰러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더 하려고 했어요. 이 정도는 늘 하던 거였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요. 하지만 몸은 오늘의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의 상태로만 반응합니다. 김정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세였고 매일 아침 공원을 돌며 빠르게 걷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걷다 보면 말을 하기 조금 버거워졌지만 운동이 되니까 그렇겠지 하고 계속 걸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잠시 벤치에 앉았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이 있어서 병원으로 빨리 오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말이 안 나온다는 건 몸이 산소를 충분히 못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심장은 더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하면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걸으면서 어제 TV에서 뭐 봤어? 이 정도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건 몸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이 끊기고 대답이 짧아지면 그건 이미 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운동은 참고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운동은 끝나고 나서도 몸이 편해야 합니다. 만약 운동을 마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멍하고 집에 와서 바로 눕고 싶어진다면 그건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했나가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했나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운동은 많은 분들이 이건 걷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행동입니다.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동작 하산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이 차고 힘이 드니까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쉬엄쉬엄 가고 주변도 살핍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다릅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안도감 때문에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몸에는 가장 큰 부담이 걸립니다. 내려올 때는 체중이 무릎으로 쏠립니다. 평지에서 걷는 것과는 전혀 다른 힘이 실립니다. 겉으로는 그냥 성큼성큼 걷는 것 같아도 무릎과 허리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세였고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찾는 분이었습니다. 오를 땐 천천히 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산 중에 발이 살짝 헛디뎌졌고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한 번의 넘어짐으로 엉덩이 쪽 뼈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걷고 있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이 나이 이후의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몸의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넘어지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금방 약해집니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숨도 쉽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신다면 기준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정상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굳이 산에 가신다면 경사가 완만한 길만 선택하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잘 붙는 길, 미끄럽지 않은 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조금만 더 빨리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번 다치면 예전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이 정도는 오히려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바로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찬물로 샤워하고 목욕탕에서 냉탕에 잠깐 들어가고 이런 행동이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피가 다니는 길이 갑자기 좁아집니다. 마치 호스를 꽉 눌러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흐르던 피는 갈 곳을 잃고 압력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머리와 가슴입니다. 이철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였고 매일 아침 찬물로 샤워하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개운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워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이후로는 혼자 목욕하는 게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체력이 약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젊을 때는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도 몸이 금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응하기 전에 몸이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샤워는 천천히, 갑작스러운 자극은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영을 좋아하신다면 차가운 물이 아니라 몸이 들어가도 놀라지 않는 온도의 물에서 천천히 걷듯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움직이는 건 꼭 필요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고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멈추기 더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바로 무거운 걸 들면서 숨을 참는 동작입니다. 집에서 쌀 포대 들 때, 헬스장에서 기구 밀 때,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무의식 중에 숨을 멈춘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을 참으면 배와 가슴 안쪽이 꽉 막히면서 피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한꺼번에 위로 치솟습니다. 이 압력은 머리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앞이 번쩍하고 귀에서 웅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장민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였고 집 근처 헬스장에서 가볍게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무게 욕심은 없었지만 힘을 쓸 때마다 숨을 꾹 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구를 밀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한동안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다가 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힘을 줄 때는 반드시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하셔야 합니다. 푸 하고 내뱉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숨길이 열려 있으면 몸 안에 압력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무게는 조금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가 맞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는 것보다 여러 번 천천히 하는 게 지금 몸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겉으로 보면 아주 착해 보이는 운동입니다. 무릎에도 체중이 덜 실리고 숨도 크게 차지 않아서 이건 오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오래 타는 것입니다. 자전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30분, 40분을 넘어가면서부터 몸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엉덩이 아래쪽이 계속 눌립니다. 그곳은 다리와 아래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 길을 오래 눌러두면 피가 오가는 흐름이 점점 막히게 됩니다. 박재훈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였고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쉬지 않고 타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시간을 더 늘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다리가 저릿저릿해지고 엉덩이 쪽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운동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운동 효과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 눌린 자리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지금의 몸은 한번 막히면 다시 풀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신다면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30분 타면 반드시 내려서 걷기. 5분만이라도 서서 다리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몸속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조금만 더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몸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6번째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여유롭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천천히 걷고 공도 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즐깁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바로 허리를 크게 비트는 골프 스윙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조금만 더 돌리면 멀리 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 기억이 선명한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허리는 예전과 같은 허리가 아닙니다. 젊을 때 허리는 젖은 수건 같아서 비틀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의 허리는 마른 나뭇가지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쉽게 금이 갑니다. 최동현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였고 주 2회 골프를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스윙을 하셨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큰 통증은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허리가 점점 굽고 숨이 차고 밥맛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가슴이 눌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줄고 기운이 더 빨리 빠집니다. 여러분, 골프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스윙은 절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허리를 억지로 돌리기보다 팔로 가볍게 보내는 느낌이면 됩니다. 멀리 보내는 것보다 오늘도 편하게 집에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겁주지 않습니다. 지금 몸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집과 동네에서 몸을 지키며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가쁘지도 않고 땀이 비 오듯 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킨 분들은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김성호 씨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이 맞습니까? 그만큼 심심해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김성호 씨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몸은 자고 있는 동안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어지럽고 휘청거리기 쉽습니다. 눈을 뜨면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주십시오. 무릎을 세웠다가 펴고 양쪽으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이 하루 전체를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후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지도 너무 부르지도 않을 때가 좋습니다. 이때는 산이나 언덕이 아니라 평평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길이면 충분합니다. 속도는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걸으면서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속도입니다.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으면 딱 맞는 속도입니다.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오후 시간입니다. 이때는 밖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고무밴드나 수건을 잡고 양손으로 천천히 당겼다 놓습니다. 힘을 줄 때는 숨을 내쉬고 풀 때는 숨을 쉬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몸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몸을 지탱해 주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걷는 게 더 편해지고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이 있는 곳에서 천천히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없다면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난 뒤 이 시간은 몸을 다시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걸 빼먹지 않은 분들은 다음 날 아침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꾸준히 지킨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만 짧고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이게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잠깐 멈추거나 허리를 조금 굽히면 통증이 줄어든다면 그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몸이 쉬어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멈춰 서 있어도 다리가 계속 아프고 차갑게 느껴지거나 점점 더 저려온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땐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팔과 다리는 괜찮은데 배만 나오는 게 괜찮으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살이 찐 것보다 몸 안쪽에 힘이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굶거나 적게 드시는 게 아니라 끼니는 챙기되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자에서 하는 가벼운 근력 동작을 빠뜨리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싼 운동화나 시계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는 것입니다. 숨이 편한지, 말이 되는지, 끝나고 몸이 괜찮은지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사고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참고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몸을 이기는 싸움도 아닙니다. 운동은 내 몸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이건 바로 바꿔야겠다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병원에 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 집에서 미리 실천하면 달라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다면 그 자체로 잘하신 겁니다. 내일도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방식만 조금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을 오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김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